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일 권영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구해야 할 시정혁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과 시정혁신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나가는 혁신의 과정과 성과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날 시정혁신위원들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 구, 군 간 협업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혁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과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포트홀, 파인 도로 때문에 위험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 때문에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 1, 2km 구간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불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포트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도 없어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7일 오후 4시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위에서 포트홀로 인한 SUV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SUV 차량의 왼쪽 좌측이 완전히 무너져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차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은. 몇 분 후 또 다른 차량도 사고가 발생해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포트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저희 고객님도 오셔서 지금 사고가 나서 2차 사고가 안 나신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시고 빨리 좀 시정 조치해 주셔서 다른 사고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도로가 날 전주시 덕진구 측이 포트홀 임시 복구 작업 중이었지만 곳곳에 널린 포트홀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포트홀은 최근 내린 폭설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과 대형 화물차 운행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는 임시로 포트홀을 메우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19일 포트홀 도로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관광 투자유치단 구성과 강원도 기업의 미국 수출 판로 개척,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등입니다. 특히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평창올림픽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 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올림픽 입장권 구매도 동참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은 기존 저소득 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등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이 중 40%가 읍면 단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고 저소득 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빈집 반값 임대 사업이 농촌 지역 빈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도 20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와 살인,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가해자 2명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일면서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소년 상담사 A씨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가 이 소년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경남 거제에서 신형 어업지도선인 충남해양호 진수식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뱃머리에 샴페인병을 던져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 샴페인 브레이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해양호는 연안에서 도내 최서단, 경렬비열도까지 연근해 지역으로 활동 해역을 넓힙니다. 시운전과 검사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준공 후 3월 말 취항식을 하고 충남해양호를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죠. 올해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최소 18%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채용 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체 200명 중 최소 36명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국가정보학과라든지 지적증명 관련 학과들이나 좀 기회문을 좀 더 열어놓고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한약재 소비 감소 등으로 마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마 소비 활성화 모색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2018년도 경북 산약연구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마 소비 확대 방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소재 연구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효율적인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경기도 노인 전문 시흥병원 등과 치매 조기 검진 거점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협약된 병원들은 1차로는 치매 선별 검사 후 인지 저하자 대상으로 2차 진단 검사, 3차로는 감별 검사와 정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을 돕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 학생 부모 교육 사이버 콘텐츠인 부모의 꿈자비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장애 자녀가 지닌 직업적 특성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도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충분히 실습할 수 있도록 흥미 자석과 직업 카드 등의 교육 자료를 구성해 학습 이해도와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중앙수습지원단 공동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사회재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서 지자체 등의 재난 수습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사회재난 10개 분야의 전문가 184명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제1회 정부혁신 책임관 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라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죠. 이에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열린 정부혁신 책임관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책임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